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도 드넓은 영토를 호쾌하게 개척하며 민족의 기상을 드높였던 위대한 정복군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의 노래 뒤편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왕이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광개토대왕 전쟁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그 시대의 냉혹한 현실과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격변의 서막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광개토대왕이 20살의 젊은 나이로 고구려의 왕위에 오르던 391년 무렵, 동아시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복잡한 세력 다툼이 한창이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선비족이 세운 후연이 강력한 패권을 휘두르고 있었고, 한반도에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가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죠. 특히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상 강국으로서의 위세를 떨치며 고구려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를 다스리던 아신왕은 선대 왕들이 잃었던 고구려와의 영토를 되찾고 다시금 백제의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죠. 그의 강경한 태도는 고구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고구려는 이처럼 사방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젊은 광개토대왕에게 영토 확장이라는 대의명분은 단순히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고구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자 동아시아의 패권을 향한 피할 수 없는 투쟁이었던 셈이죠. 광개토대왕비에 웅장하게 새겨진 문구들처럼 그의 등극은 고구려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긴장감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396년,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위례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전쟁은 고구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광개토대왕은 백제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아내며 막대한 영토와 백성들을 고구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의 패권을 장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위대한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제는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절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바다 건너 외와 한반도 남부의 가야 세력에까지 손을 벌리며 고구려에 맞설 새로운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백제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가 오히려 한반도, 남부의 정세까지 개입해야 하는 더욱 지난한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셈이죠. 광개토대왕의 칼날은 이제 한반도의 남쪽 깊숙한 곳까지 향하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그의 남부 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닌 고구려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질서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가야, 그리고 백제가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전선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고구려의 칼날은 백제의 심장부, 한성까지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396년,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고구려군은 위례성을 맹렬히 압박했고 결국 백제 아신왕은 항복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한강 이북의 요충지들을 포함한 막대한 영토와 수많은 백성들을 손에 넣었죠.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한반도 중부의 패권을 확고히 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강력한 강자로 우뚝 서며 그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광개토대왕은 곧 깨닫게 됩니다. 백제에게 이 패배는 단순한 영토 상실을 넘어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처였으니까요. 아신왕은 이 굴욕을 잊을 수 없었고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위한 칼날을 밤낮으로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벽에 맞설 새로운 힘을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였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맹수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듯 백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제가 선택한 길은 바로 멀리 바다 건너의 외와 한반도 남부의 가야였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하며 이해관계를 공유했던 이들 세력은 고구려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기꺼이 손을 맞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백제는 외에 수차례 사신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간청했고 가야 또한 이 연합전선에 합류합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며 남쪽으로 뻗어나가자 남방 세력들은 자연스레 자신들의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니 동맹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수순이었던 셈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동맹 관계가 한반도 남부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로써 광개토대왕은 예상치 못한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백제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가 오히려 한반도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연합전선의 서막을 열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눈은 이제 북방 너머가 아닌 남쪽 깊숙한 곳, 신라와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까지 향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한반도 남부에 형성된 이 새로운 연합은 고구려에게는 단순한 도전을 넘어선 국가의 명운을 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당시 동맹에서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신라는 이 연합군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제와 외, 가야가 연합하여 신라를 사방에서 맹렬히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 경주은 끊임없이 위협받았고 결국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당시 신라는 아직 고구려만큼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지만 광개토대왕의 입장에서는 신라가 무너진다면 백제외가야 연합이 더욱 강력해져 고구려의 남쪽 국경이 직접적인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광개토대왕의 남부 원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한 수를 두었더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판세 전체가 움직여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의 패권을 확립했지만 그 대가로 남쪽의 복잡한 정세에 깊이 개입해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 지난한 전쟁은 고구려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헤아릴 수 없는 물자를 동원해야 했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 낯선 남쪽 땅에서 길고 험난한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고구려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전선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정복자의 패기뿐만 아니라 제국의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 지도자의 고뇌가 함께 서려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의 칼날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그가 마주해야 할 제국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고구려의 칼날은 결국 남쪽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간절한 구원 요청을 받게 되죠. 백제와 외, 그리고 가야 연합군의 맹렬한 공격에 신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한반도 남부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남하하지 않았다면 신라를 넘어 백제외 연합 세력이 고구려의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광개토대왕은 즉시 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편성하여 남쪽으로 진군시켰습니다. 5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고구려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최대 병력이었을 겁니다. 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넘어 남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되고 지난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은 낯선 남쪽 땅에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행군에 시달렸을 것이고요. 전투는 물론 보급품을 나르는 백성들의 고통 또한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곡식과 무기,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이 험한 산길과 강을 따라 운반되어야 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용이 산과 강을 넘나들며 나아가는 모습이었겠지만 그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고통과 희생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고구려군은 신라의 수도인 금성, 지금의 경주까지 진격하여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왜군은 가야 지역으로 퇴각하여 다시 전열을 정비했죠. 광개토대왕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다시 가야 지역까지 깊숙이 남하하여 왜와 가야 연합군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왜군을 대가야의 종발성까지 몰아붙여 격파하고 임나가라, 즉 김해 금광가야까지 공격하여 왜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왜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게 되었고 백제와 가야 또한 고구려의 강력한 힘을 실감하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의 위용을 동아시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광활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폭력성,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을 광개토대왕은 직접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이 남부 원정을 통해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할수록 더 많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투 현장의 처참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고 그들의 피는 남쪽 땅을 붉게 물들였을 거예요. 피로에 지친 표정으로 전황을 살피고 다음 전략을 논의하는 광개토대왕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승자의 기쁨보다는 이 끝없는 전쟁의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생존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없이 투쟁해야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광개토대왕의 전쟁이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자 감당하기 버거운 제국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지난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교차했을까요?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이처럼 광개토대왕의 승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특히 서기 400년, 한반도 남쪽에서 들려온 위급한 소식은 고구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왜그 가야 연합군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신라의 왕은 다급하게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고구려로서는 단순히 이웃 나라를 돕는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지키고 백제의 세력 확장을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여 남쪽으로 향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 남북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행군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은 계곡, 그리고 낯선 땅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매 순간 극복해야 할 도전이었죠. 병사들은 지쳐갔고, 보급로는 길게 늘어져 작은 문제 하나에도 전체 작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량미와 무기, 그리고 온갖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고된 노동과 희생 없이는 결코 이 원정이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남부 원정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거대한 생존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신라의 수도 금성에 도착한 고구려군은 외와 가야 연합군을 격퇴하며 신라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참한 전투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을 겁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연이은 전투와 낯선 환경 속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들의 비명, 그리고 피와 흙으로 뒤덮인 전장은 승리의 환호성마저 집어삼킬 만큼 냉혹했을 겁니다. 광개토대왕은 승리 속에서도 병사들의 지친 얼굴과 전장에서 쓰러져간 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기쁨보다는 이 끝없는 전쟁이 고구려와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막중한 무게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한반도 남북 깊숙한 곳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고구려는 이제 제국의 무게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광활한 영토를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적, 물적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국경을 방어하고 복잡한 외교 관계를 관리하며 때로는 불가피하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을 넘어 고구려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자 감당하기 버거운 제국의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지난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위대한 정복자로만 기억한다면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이 무거운 고뇌와 희생의 진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영광 뒤편에 숨겨진 피와 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번민은 그가 마주했던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냉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막중한 제국의 무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광개토대왕의 어깨를 짓눌렀을까요? 그 고뇌와 번민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에서 발현되었을지 우리는 서기 400년경 한반도 남부에서 펼쳐진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외, 그리고 가야 연합군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동맹국 신라의 위기는 단순히 이웃 나라의 불행을 넘어 고구려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신라가 무너진다면 백제와 외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져 한반도, 남부 전체가 이들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테고, 이는 곧 고구려의 남쪽 국경 전체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했으니까요.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를 넘어 고구려의 생존과 동아시아 패권 유지라는 냉철한 전략적 판단 아래 신라를 구원하고 나아가 고구려의 안보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대규모 원정군 파견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그의 통치 철학이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제국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고뇌에 찬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방증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한반도 전체의 균형과 고구려의 장기적인 안녕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압록강을 넘어 저 멀리 남해안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람과 남쪽의 습한 기후를 오가며 험준한 산맥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고구려의 미래가 달려 있었지만 동시에 지쳐 쓰러지는 병사들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비명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승리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역사의 뒤편에 쓸쓸히 남아있을 겁니다. 또한 수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원정군을 유지하기 위한 보급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과제였죠. 끝없이 이어지는 군량미와 물자를 나르던 백성들의 고통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땀과 희생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남쪽으로 꿈틀거리며 나아가는 듯한 이 대원정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고구려라는 제국 전체의 인적, 물적 역량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이자 희생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서기 400년, 고구려군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당도하여 그곳을 포위하고 있던 외와 가야 연합군을 향해 맹렬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경주를 넘어 가야의 본거지였던 김해의 가락구까지, 그리고 외의 병사들이 주둔했던 남해안의 여러 지역까지 고구려의 칼날은 거침없이 나아갔죠. 무자비한 전투가 이어졌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활시위 당겨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은 전장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고구려군은 외와 가야 세력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사실상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라는 구원받았고 고구려의 위세는 한반도 전체에 떨쳐졌죠. 하지만 이 찬란한 승리 뒤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을까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마다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쓰러져갔고 그들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때로는 제국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폭력적인 수단마저 동원해야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한 정복의 미학이 아니라 제국의 유지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광개토대왕의 남부 원정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복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제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지난한 투쟁이었죠. 그의 어깨에는 고구려 백성들의 안녕과 미래가 달려 있었고 그 막중한 책임감은 그를 끊임없이 전쟁터로 내몰았을 겁니다. 이는 제국의 군주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죠. 승리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환희보다는 지친 기색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해봅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목도하며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과연 이 모든 희생과 고통이 정령 고구려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광개토대왕은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전쟁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감당하기 힘든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복잡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정복자 광개토대왕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며 결단을 내려야 했던 한 인간의 깊은 번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광개토대왕 전쟁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정복자 광개토대왕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며 결단을 내려야 했던 한 인간의 깊은 번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광개토대왕 전쟁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자, 이제 이 숨겨진 진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기 400년경 고구려의 칼날은 한반도 남북 깊숙한 곳까지 향하게 됩니다. 신라가 백제, 외, 그리고 가야 연합군의 위협에 처하자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고 이들을 격퇴하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를 넓히는 정복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군이 남쪽으로 험난한 발걸음을 옮겼던 그 길은 낯선 땅과 험준한 산맥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머나먼 타향에서 질병과 허기에 시달렸을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복병들과 마주하며 목숨을 걸어야 했죠. 전투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테고요. 병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피와 땀방울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저 역사 속 한 줄로만 기억될 뿐이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생사의 기로였을 테니까요. 이처럼 광활한 제국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감당해야 했던 제국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군사적 승리 이면에 숨겨진 인적, 물적 희생은 상상을 초월했죠.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군량미와 보급품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 남쪽으로 운반하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삶 또한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을 겁니다. 광개토대왕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생존과 패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자 감당하기 힘든 제국의 굴레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폭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희생은 역사의 영광스러운 기록 뒤편에 언제나 드리워져 있었던 냉혹한 현실이었던 거죠. 광개토대왕은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도 이 모든 희생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친 표정으로 전략을 논의하고 보고되는 전사자 명단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정복자라는 칭호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왕은 어쩌면 이 모든 희생의 무게 앞에서 번민하고 또 번민했을 겁니다. 그의 전쟁은 영웅적인 서사시라기보다는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복잡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개토대왕 전쟁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진실 속에서 광개토대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400년경, 한반도 남쪽에서는 고구려의 위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끊임없이 대립해오던 백제가 왜, 그리고 가야와 손을 잡고 신라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라는 그 거대한 위협 앞에서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에게는 실로 복잡하고도 난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랜 적대 관계였던 신라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의의 행동을 넘어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는 한반도 전체의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동시에 고구려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외와 백제, 가야의 연합 세력이 신라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고구려는 남쪽으로부터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했죠. 결국 광개토 대왕은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여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신라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영향력을 한반도 남북 깊숙한 곳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험준한 백두대간을 넘어 수천 리 길을 행군해야 했으니까요. 산맥과 강을 건너고 낯선 지형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수많은 보급품을 나르던 백성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의 상흔은 깊게 드리워졌을 테고요. 진군하는 발걸음마다 희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침내 신라의 수도 금성에 도착한 고구려군은 외와 가야 연합군을 격퇴하며 신라를 구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구려군은 남쪽으로 더 깊숙이 진군하여 가야 지역까지 이르러 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죠. 이는 실로 엄청난 전과였습니다. 한반도 최남단까지 고구려의 군대가 진출하여 외를 격퇴하고 신라의 안정까지 확보했으니 말입니다. 광개토 대왕비에 새겨진 이 기록은 고구려의 위대한 승리를 찬란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 기나긴 원정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고구려의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희생은 상상 이상이었을 테죠. 그들은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어주어야 했을 겁니다. 광개토 대왕의 남부 원정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의 생존과 안정, 그리고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감당하기 힘든 제국의 무게 그 자체였던 것이죠.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에도 광개토 대왕의 얼굴에는 과연 단순한 기쁨만이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전장에서 쓰러져 간 병사들의 얼굴과 고향을 떠나 고통받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위대한 정복자라는 칭호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왕은 이 모든 희생의 무게 앞에서 번민하고 또 번민했을 테죠. 한반도 남북 깊숙한 곳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대업을 이루었지만 이는 곧 고구려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범위 또한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은 사실 끝없는 투쟁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는 환희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그 무게는 왕의 어깨를 짓눌렀을 테고요. 광개토대왕은 승리 속에서도 이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군주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의 업적이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고뇌로 이루어진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됩니다. 한 인물의 위대함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의 복잡성에 깊이 공감하며 숙연해지는 순간이죠. 이렇듯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는 늘 승리하지 못한 자들의 그림자와 승리자의 숨겨진 고뇌가 함께합니다. 이렇듯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승리하지 못한 자들의 그림자와 승리자의 숨겨진 고뇌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적 고뇌와 역사의 복잡성을 깊이 공감하며 숙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한반도 남북 깊숙한 곳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여 외와 가야 세력을 물리치고 신라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뤄냈지만 그 승리의 깃발이 드높이 휘날리던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환희보다는 제국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에 대한 고뇌가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위대한 정복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죠.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흔히 그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흘려졌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소중한 삶을 바쳤을지,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지켜봐야 했던 왕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광개토대왕비에 웅장하게 새겨진 문구들이 고구려의 위용을 자랑하듯 서 있지만 그 비문이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의 한숨과 고통, 이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왕의 고독한 번민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의 업적은 결코 단순한 영광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처절한 결과이자 고구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더 넓은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될수록 국경은 길어지고 관리해야 할 백성은 늘어났으며 그들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을 테죠. 마치 거대한 댐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댐 건설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일단 쌓아 올린 후에는 그 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작은 균열 하나라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광개토대왕 역시 그러한 제국의 막중한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역사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곧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경계와 철저한 대비, 때로는 불가피한 무력 사용이 뒤따랐을 테죠. 과연 그는 밤잠을 설치며 어떤 고민에 잠겼을까요? 백성들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영웅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진정한 지도자의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거대한 힘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이면의 진실은 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요? 단순히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기억하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고뇌와 희생, 그리고 복잡한 현실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 광개토대왕비의 국권이 새겨진 웅장한 글자들 아래
수많은 이름 없는 영혼들의 넋과 한 시대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왕의 깊은 고뇌가 숨 쉬고 있음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성찰을 안겨주는 소중한 거울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